이번 수업에서는 자원시장에 관한 공부를 계속합니다. 기업은 생산물 시장에서 가게에 판매할 재화와 용역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요소 시장이라고도 알려진 자원시장에서 획득합니다. 이전 수업에서 우리는 자원 수요가 어떻게 한계 생산물 수입에 의해 결정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아울러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임금률과 여타 요인에 의해 노동 공급이 결정되는지도 다뤘습니다. 노동 공급의 결정 요인으로는 경쟁 시장 내의 임금과 노동 시장으로의 진입 장벽, 이주를 통한 인구 증가 수준이 해당합니다. 나는 이번 수업에서 완전 경쟁 노동 시장에 초점을 맞춰 개별 기업이 자사의 고용인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할 임금률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살펴봅니다. 자, 몇 가지 정의부터 내리고 시작합니다. 이전 수업에서 기업이 한 명의 추가 노동자를 고용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인 한계 생산물 수입을 정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계 자원 비용 혹은 한계 요소 비용이라고 불리는 것을 알아봅니다. 이 용어의 약어는 MRC 또는 MFC입니다. 한계 자원 비용 또는 한계 요소 비용은 기업이 한 명의 추가 노동자를 고용할 때 소요되는 기업의 전체 비용 변화를 측정합니다. 한계 자원 비용은 기업이 한 명의 추가 노동자를 고용할 때 소요되는 전체 비용의 변화입니다. 바꿔 말하면 노동량이 변화한 이후, 즉 기업이 한 명의 노동자를 더 고용해서 해당 노동자에게 시간당 $15를 지급해야 한다면 해당 추가 노동자에 따른 한계 자원 비용은 $15입니다. 반면에 만약 기업이 한 명의 추가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이전 노동자 전체에 지급하는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면 한계 자원 비용은 한 명의 추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보다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후 수업에서 우리는 수요 독점자라고 하는 임금 설정 기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수요 독점 고용주는 추가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전체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강의의 초점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볼 상황은 다수의 기업이 그보다도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입니다. 완전 경쟁 고용주가 그러한 정의에 부합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는 상당수의 기업이 존재합니다. 완전 경쟁 고용주는 다수이지만 그보다도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경쟁합니다. 바꿔 말하면 개별 고용주 전체가 임금 수용자입니다. 그 말은 개별 기업이 시장에서 정해진 균형 임금률에 따라 많은 노동자를 원하는 만큼 고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개별 기업의 규모는 전체 노동 시장에 비해 너무 작기 때문에 시장 임금률에 미칠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자, 이것은 생산물 시장에서 일명 완전 경쟁 판매자라고 하는 것의 요소 시장 버전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 속한 개별 기업은 규모가 너무 작아 그들이 판매하는 재화의 시장 가격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이번 경우 우리는 노동자 고용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별 고용주는 너무 소수라 그들이 구매하려는 자원 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노동의 경우 해당 자원의 가격은 임금률입니다. 우리 그래프 여기 아래를 봅시다. 개별 고용주가 노동자를 고용할 때 자기 이윤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지 논하기에 앞서 개별 고용주의 한계 자원 비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치채셨겠지만 우리가 이전 수업에서 사용한 사례를 계속 활용합니다. 우리는 제과점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노동자 시장을 살펴봅니다. 자, 우리는 몇 가지 가정을 합니다. 이 시장에는 도시 전체 빵을 공급하는 제과점이 100개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각 제과점은 4명의 노동자, 즉 제빵사 4명을 고용합니다. 따라서 각 제과점은 임금 수용자입니다. 이들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이 100개이므로 그 어떤 개별 기업도 노동자를 추가로 구한다고 해서 시장 임금률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왼쪽 그래프에서 살펴볼 것은 제과점의 시장 수요입니다. 시장 수요는 제빵사의 한계 생산물 수입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제과점에서 일하려는 사람의 시장 공급을 시연합니다. 노동 수요 곡선입니다. 직전 강의에서 균형 고용 수준을 결정하면서 나는 그 고용 수준을 400으로 보고 Q이라고 했습니다. 균형 고용량과 균형 임금률이 노동의 수급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임금률, 균형 임금률은 $15입니다. 보시다시피 시장 전체로 보면 100개 제과점이 400명의 제빵사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개별 제과점은 평균 4명의 노동자를 고용합니다. 당장 드는 질문은 개별 제과점 입장에서 노동 공급의 양상은 어떻습니까? 각 제과점이 고용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어떻게 아나요? 아울러 추가로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각 제과점은 노동자에게 제공할 임금을 인상해야 할까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은 이전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기억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완전 경쟁 판매자의 경우를 보면 우리는 여기 개별 고용주 각자에 대해 완전 경쟁 임금 수용 고용주라고 부릅니다.
바꿔 말하면 개별 제과점 각각은 많은 제빵사를 원하는 만큼 $15라는 균형 임금률에 따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개별 제과점은 4명의 노동자를 고용합니다. 그러나 그 제과점이 5번째 노동자를 고용한다면 임금률을 인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의하세요. 노동 공급은 한계 자원 비용에 의해 결정됩니다. 해당 제과점은 $15라는 임금률에 따라 한 명의 노동자를 더 고용할 수 있습니다. $15의 임금률에 따라 원래 인원을 초과하더라도 노동자 한 명씩 더 고용할 수 있습니다. 완전 경쟁 노동 시장에서 한계 자원 비용은 곧 임금률과 같습니다. 각각의 고용주는 임금 수용자입니다. 그들 고용주는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을 수용합니다. 시장에서 노동 수요가 증가하거나 노동 공급의 변동이 있으면 균형 임금률이 바뀝니다. 그러나 개별 고용주 각각은 시장에서 노동 수급에 의해 결정된 임금률과 대면합니다. 이전 수업에서 이야기한 대로 개별 기업 각각의 노동 수요를 전체 또는 총 노동 수요로 종합해보면 시장의 노동 수요와 같아집니다. 그러니 이 개별 제과점의 노동 수요는 우하향 곡선인 한계 생산물 수입으로 대변됩니다. 당장 드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개별 제과점은 얼마나 많은 노동자를 고용해야 할까요? 내 생각으론 여러분이 어떤 이론 같은 걸 여기서 식별하리라 봅니다. 그 이론이란 게 이전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일명 이윤극대화의 고용 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한계 생산물 수입은 바꿔 말해서 최근에 고용한 제빵사가 벌어준 수입은 한계 자원 비용과 일치합니다. 바꿔 말해서 해당 제빵사의 고용에 따른 제과점의 비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노동자 4명이라는 수량을 우리는 이걸 QPM이라고 부릅니다. 이 수량이 이윤극대화 수준의 고용입니다. 이 준칙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 기업을 위해 가장 최근에 고용된 노동자가 $15를 벌어주었으며 이 기업의 소요 비용은 $15입니다. 그렇다면 왜 해당 노동자를 고용해야 할까요? 그 밖에 가능한 고용 수준을 살펴봅시다. 이 제과점이 노동자 한 명만을 고용하고 그 한 명의 노동자가 제과점에 벌어준 수입이 $25라면 해당 노동자를 고용하는 게 확실히 옳은 판단입니다. 두 번째 노동자. 보시다시피 해당 노동자를 고용하는 비용이 $22 정도 드니까 한계 생산물 수입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해당 노동자를 고용하는 게 옳은 판단입니다. 유의하세요. 세 번째 노동자 역시 벌어주는 수입이 해당 노동자를 고용하는 비용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노동자를 고용하는 게 옳은 판단입니다. 네 번째 노동자는 어떻습니까? 네 번째 노동자로 인한 이 기업의 비용은 보시다시피 여길 확대하면 네 번째 노동자 고용에 따른 비용인 한계 자원 비용은 한계 생산물 수입과 동일합니다. 이 기업이 네 번째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사실 손익평형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이 기업은 구운 빵을 더 많이 판매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관심사이기 때문에 마지막 노동자를 고용해서 손익평형이 되는 시점까지 노동자를 고용합니다. 그러나 노동자가 4명을 넘어가면 해당 노동자 고용에 드는 비용이 더 커집니다. 보시다시피 한계 요소 비용이 한계 생산물 수입을 웃돕니다. 그 말은 이 기업이 5번째 노동자 고용으로 손실을 본다는 뜻입니다. 6번째 노동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 자원 비용이 한계 생산물 비용과 같아지는 지점을 넘어서는 모든 고용 수준에서 추가 노동자의 고용 비용이 그 노동자를 기업에 불러들여 생기는 편익 또는 수입을 웃돕니다. 그러나 유의하세요. 0번째에서 4번째까지 노동자에 대해서는 예로 여기 첫 번째 노동자를 보자면 한계 생산물 수입이 한계 자원 비용보다 더 웃돕니다. 바꿔 말해서 해당 노동자를 고용해서 이윤을 올립니다. 네 번째 노동자까지 전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대목을 여기에 간단한 준칙으로 정립합시다. 자원시장, 즉 요소시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기업은 노동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또는 자본과 토지와 같은 여타 생산 요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한 노동자에 따른 기업의 비용이 해당 노동자가 기여한 수입과 대동소이한 수준까지는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기업이 마지막 노동자를 고용할 때 손익평형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판단은 한계 생산물 수입이 한계 자원 비용과 같아지는 지점까지 노동자를 고용한다는 겁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 이윤 극대화 수준의 고용 또는 자원의 이윤 극대화 준칙이라고 합니다.
개별 기업의 노동자 고용은 마지막으로 고용한 노동자에 따른 비용이 그 노동자가 기업에 벌어준 수입과 같아지는 지점까지만 고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직전까지의 모든 고용 수준에서 노동자가 벌어준 수입이 비용을 웃돌기 때문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비용 편익 분석입니다. 경제학 학습에서 가장 오래된 개념 중에 하나를 상기하자면 모든 결정은 비용 편익 결정이라는 겁니다. 뭔가를 해서 생기는 편익이 그로 인한 비용을 넘어선다면 그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업은 마지막으로 고용한 노동자가 벌어준 수입이 그 노동자를 고용해서 드는 비용을 초과하는 한 노동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개별 기업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다시피 네 번째 노동자를 넘어가면 추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편익을 초과하므로 차익에서 손실이 발생합니다. 보라색 면적은 기업이 네 번째 노동자를 고용해서 발생하는 손실을 대변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채색하는 녹색 면적은 기업이 네 번째 노동자까지 고용할 때 벌어들이는 이윤을 대변합니다. 이윤을 대변하는 녹색 면적은 네 번째 노동자까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보라색은 기업이 네 번째 노동자를 넘어서는 노동자를 고용하면 보게 될 손실을 대변합니다.